네, 반갑습니다.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자, 휴가들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휴가 보내시기 바라고요. 너무 더운 날씨에서는 피해 가시는 거 아시죠? 네, 모두들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산뜻하게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특징 종목입니다. SMCNC. 거래량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SMCNC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 예스24, 콤텍 시스템,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으로는 네이처셀과 유니드가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MCNC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네. SMCNC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상한가였네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플러스 상승권 더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라면은 뭔가 대단한 호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SMCNC에 대한 내용은 뭐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죠. 카카오가 인수한다. 자, 지금 이수만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처분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가져갈 것이냐, 바로 카카오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보유 지분이 이제 18.7%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이라면은 아마도 카카오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이제 SM을 인수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한 시너지를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게도 호재성 재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카카오 말고도 네이버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M&A 이슈예요. M&A 이슈는 팔려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또 새로운 시너지,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으로의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팔려가는 입장은 일단 호재라고 보셔야 되고요. 사는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로 봐야 되는데 뭐 같이 시너지를 보낼 수 있다라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이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봐서는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어쨌건 SMCNC 같은 경우는 M&A 이슈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다 보여지죠.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가 지난 금요일날 쏟아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가에 어떤 매도가 나오더라도 M&A 이슈를 통해서 더 끌고 올라간다라면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팔려가는 건 일단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만 체크합시다. 지지선은 3,500원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 6% 오른 데다가 마이너스로 본다면은 한 7%, 한 10%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3,500원 수준까지는 변화가 좀 있더라도 그냥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 아래쪽에서부터 들고 오신 분들은 그냥 호재성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매수냐 매도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딱 절반에 걸쳐 있어서 지금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팽팽하게 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다라면 개인들이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팔아먹은 건 기관과 개인, 외국인,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사고 있는 거는 개인들인데 누구의 싸움이 이길 것이냐, 자,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겠죠. 근데 일단 최근에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들 좋은 것을 기대해 봤을 때 또 그 M&A 재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500원의 지지선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쪽 라인대죠. 이제 목요일 저점이라 봐야 되겠는데 목요일 고점 3,720원쯤 30원쯤 되겠네요. 요 정도 라인대로 일단 지지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폭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들어가시기는 좀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입장에서는 매수세가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매수세가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그마한 변동에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최근처럼 휴가철 같은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그 다음에 3,73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파크 볼까요? 인터파크 보시면 인터파크도 지금 뭐 M&A 이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놀자에서 인터파크를 인수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M&A 이슈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SM이라든지 이 인터파크 이런 기업들은 M&A의 포지션, 이 표적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다만 M&A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폭을 크게 키우지 못한 이유는 빨간색 딱지, 경고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죠. 사실 이 M&A 이슈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죠. 7월 중반부터 나왔던 거라서 한 차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누가 살 것이냐, M&A의 그 주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야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간접적으로는 소프트뱅크의 그런 투자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소프트뱅크에서는 지금 2조 원을 들여가지고 야놀자의 지분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야놀자의 기업 가치를 8조 원대로 산정하게 되고, 또 쿠팡처럼 뭐 상장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그 덩어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야놀자와 인터파크 같이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시너지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종합 쇼핑몰, 지금 소프트뱅크가 쿠팡처럼 이렇게 종합 쇼핑몰을 자꾸 키우는 것 같은데, 인터파크를 만약에 야놀자가 인수하게 된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포인트만으로도 종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 경고 딱지가 마음에 안 들죠. 경고 다음에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은 단일가 매매 들어가면서 거래량을 차갑게 시키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호재는 계속 살아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매도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의 그 신규 매수의 포인트는 야놀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근데 야놀자가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오는 포인트는 소프트뱅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 인터파크에 대한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고요. 대신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경고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박스 형태거나 조금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7,800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거기 유지만 되고 있다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가 훅 떨어져서 아래쪽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M&A 이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싸게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쯤 되면 매수해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 매수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누가 인수가 될 것인지, 누가 인수 대상자가 될 것인지 아직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경고 딱지가 일단은 붙어 있다는 거 약간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박스권 돌파해서 넘어갈 때, 즉 뭐 9,500원, 만원대 근접할 때 접근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스24 한번 볼까요? 상한가예요. 뭐 상한가이기 때문에 굳이 뭐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카카오뱅크 때문이죠. 카카오뱅크가 지금 보면은 그 공모 가격이 그 최고 밴드 상한선에 부딪히면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됐어요. 그래서 18조 원의 이런 상장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2,700조가 몰리게 되면서 이쪽으로 확 몰고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따상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따상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약 50조 정도 되는데, 50조라면 지금 예스24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생각한다면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생길 수 있다는, 지분 가치만으로요.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든다라면 1조 원 생각해 봐봐요. 지금 1조 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총이 지금 4천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주가가 뭐 7, 8천억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니 1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시총에 맞먹는 지분가치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으로 어마어마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처를 잘 고르게 되면 뭐 상한가고 뭐고 간에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스24는 지금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가서 잔량이 지금 79만 주, 뭐 100만 주인데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월요일날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갭상승 정도는 만들어 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이제 따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접근 들어가시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같이 보실 게 이제 한세 예스24죠.
이것도 지금 상한가입니다. 뭐 잔량이 지금 보시면 한 30만 주 가까이 쌓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세예스는 한 달이 건너서죠. 예스24가 지분 갖고 있고 예스24의 지분을 한세예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풀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 볼까요? 콤텍 시스템은 제가 월급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가 이제 유상증자 한번 맞았고 추가 매수 여기서 한번 들어갔었죠. 저 밑에 쪽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을 통해서 오늘 뭐 상한가 거의 근접까지 갔었죠. 금요일날.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카카오뱅크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콤텍 시스템이 딱 주목을 받기 시작한 모습인데 상한가 근처에서 조금 밀리긴 했어요. 기분 좀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 위쪽에서 밀려내려온 부분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정도로 밀릴 수 있는 한 1300원대 지지선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카카오뱅크고 뭐고 이제 다 떠나서요. 일단 카카오뱅크 호재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 건데 콤텍 시스템은 약간 특이하잖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매수해서 유상증자, 그 다음에 물타기 비중도 많아졌고요. 또 우리는 유상증자 신주의수권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지금은 다 수익권으로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저 역시 수익권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익권에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익권 들어갔으면 여러분도 수익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수익권이시면 이제 파셔도 괜찮아요. 제가 금요일날은 우리 그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매도하셔도 괜찮다, 안전하게 하시면 매도도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이유냐면 자 가지고 있는 전량을 다 팔아요. 네, 가지고 있는 전량을 다 팔아.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 비율이 약 6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60주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량을 다 팔더라도 60주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60주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840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죠. 지금 수익권 진입했어요. 수익 실현 일단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는 840원에 이 해당 60%에 달하는 주식을 또다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받게 되면요.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840원이라고 치면은요. 저 밑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475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네. 많죠? 네. 50% 가까운 수익률 정도 되나요? 뭐 하여튼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주에서의 수익도 챙기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수익도 챙기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추가 청약이 또 돼요. 0.2%. 그러니까 총 0.8%. 자, 80%의 물량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팔아먹고 저 밑에서 840원에 확보를 하는 건데 이거 매우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익 나왔을 때 수익 실현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난 또 그냥 계속 들고 갈래? 어차피 유상증자 받으면 뭐 희석되고 뭐 주가 평단가도 내려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 긍정적이고요. 카카오뱅크를 등에 업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날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1400원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들은 생각하고 감안하시고 들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은 홀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가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워낙 유상증자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고 매수가보다도 수익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콤텍 시스템은 팔아도 괜찮고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유종을 받아도 괜찮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부터 이제 신주주수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때 그냥 팔아먹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수익은 또 수익대로 받아 챙기실 수 있고요. 신주수권에 대한 부분들은 또 매각 대금을 또 받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돈을 벌 거예요. 어쨌든 수익이 나는 부분인데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전략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네이처셀 볼게요.
네이처셀 보시면은, 야, 이게 뭐 이상한 종목이죠? 20% 넘게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9%대로 마무리. 그러니까 오늘 장중 변동폭만 40%예요. 근데 특별하게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이유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빠진 거야? 이건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변화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씩 넘어가는 게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것을 우리가 숏스퀴즈라고 보신 경우가 많아요. 숏스퀴즈가 뭐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보니까 물타기 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을 사서 물타기 할 때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공매도는 이제 환매 뭐 손절을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는 주식 사서 손절하게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는 매도를 쳐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치게 되면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매수와 매수가 겹쳐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공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손절 치고 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개인 투자자들이 왁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들 지금 보면은 그런 느낌들 보여주면서 바로 차익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어떤 속임수 비슷한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이 크다라면 다음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매도가 무지하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장중에 40% 정도 변동성이라면 이 정도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정말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공매도의 숏스퀴즈를 통해서 뭐 아주 박살내자 뭐 이렇게 대동단결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공매도 세력들을 그렇게 박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그 HLB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그거 박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애들이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 주가 지지점 만드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쨌든 내려갔기 때문에 월요일날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 3만원대 지지되는지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3만원 지지가 된다라면 이 현재 형성된 박스권 저점에서 지지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지지점 확인 이후에 반등 나온다라면 거기서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뭐 공매도 척결 뭉쳐가지고 매수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것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종목에 대한 접근은 공매도 척결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시점에서 그냥 얘네들이 약 올려 먹은 것 같다라는 느낌만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만원 지지선 꼭 보시고요. 일단은 월요일날은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드 볼게요. 유니드가 주가가 그냥 빵 칩니다. 지금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뭐 이게 지난 분기에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2분기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수익성 자체가 장난 아닙니다. 1분기의 영업이익이 400억대였고요. 2분기의 영업이익이 500억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대단한 이유는 지금 2분기 만에 900억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도 더 큰 실적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고 되시면은 뭐 그냥 실적이 빵빵 터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평가 나오잖아요. 지금 퍼가 10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EPS가 10,000원입니다. EPS 10,000원이요. EPS 10,000원이면은 지금 보시면 10만원짜리 주식인데 EPS 10,000원이면 이게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ROE가 18%, 유보율 1700%.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데 작년 말 정도에 사셨으면 아주 멋진 패턴이긴 한데 최근에는 그냥 실적만 가지고서 매수하기엔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만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한가잖아요. 잔량 한번 보죠. 잔량 보시면은 7만주예요. 이 정도라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10만원짜리 주식이지만 7만주 잔량 이거는 금방 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때문에 올라가서 상한가 나간 건 좋긴 좋은데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를 좀 필요로 하실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주가가 음봉을 떨어진다거나 변화가 생기면 차익 실현을 한번 권장해 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는 편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때문에 좋긴 좋은데 약간 애매하다. 그것이 핵심이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6가지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SMCNC, 인터파크, 예스24, 콤텍 시스템, 네이처셀, 유니드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군들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들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